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처럼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브레싱스입니다. 이 브레싱스, 이 영어로 읽으면 브리딩스라고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브레싱스는 그 삼성의 스마트싱스의 싱스가 IoT의 띵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명을 보니까 싱스라고 되어 있길래 저희도 싱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브레싱스고 2018년 11월 26일에 설립한 신생 회사입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를 주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본사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 있고 연구소가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C랩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삼성전자 사내벤처인 C랩 그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1년 동안 사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저를 비롯해서 공동 창업자 3명이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2018년 11월에 브레싱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기 신생 회사는 이 GMP부터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갖춰야 되는데 많은 제도적인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그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체가 돼 보이기도 하고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런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이랑 이제 인연을 맺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 신용보증기금의 네스트라든가 롯데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IBK 창공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시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어, 그 대구에 지점까지 이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 의료기기의 로드맵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GMP 인증이 완료가 됐고 올해 2월에 2등급 의료기기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제품의 품목허가까지 완료가 돼서 현재 제품의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사실 기업이라는 건 항상 뭔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생산을 해내야 그걸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 그 기술로 의료기기가 아닌 비의료기기 제품에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만들었고 2020년도에 이제 양산을 준비를 했고 2020년 4월에 킥스타터에 런칭을 했고요. 다행히도 반응은 좋았고 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작년 한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CS 혁신상 그 공고가 떠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올해 1월에 비의료기기 제품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지금 여기 월드 IT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월드 IT 쇼에 전시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그 비의료기기 제품의 런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하면 제품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랑 같이 이제 삼성에서 나온 코파운더들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삼성 메디슨에서 실제 의료기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윤기상 이사님, 그리고 삼성전자, 물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전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대학생들 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던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요. 이렇게 세 명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실 지금은 이제 회사가 필요한 인력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하드웨어 전문가, 금형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그다음에 인증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포함이 돼서 현재는 한 10명 정도, 저 포함해서 10명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제품 소개도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제품 이름은 블로입니다. 블로.
안 입을 자에 늙을 노자, 늙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발음으로 영어에 블로우라고 있습니다. 입으로 불어내다.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폐활량, 그다음에 폐근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블로라고 지었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스페인어 중에 블로가 약간 사기꾼 이런 뜻의 언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 이미 상표 등록이 마친 상태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지금 밑에서 전시하고 있는 제품은 요렇게 됩니다. 제품 군이 사실은 두 가지 군이 있는데요. 개인용과 팀용입니다. 개인용은 개인이 인제 구매를 해서 앱은 무료고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자신의 폐활량, 폐근력, 폐지구력, 그다음에 폐나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그거에 맞추어서 내 폐활량에 맞추어서 내 폐근력에 맞추어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앉아서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된 제품입니다. 히스토리 관리는 당연히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인제 요 제품이 인제 현재 네이버 스토어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팀용 제품이 있습니다. 출시가 임박한 제품이고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사실 저 제품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니즈가 있었습니다. 헬스장,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 팀, 그리고 소규모로 이렇게 뭐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 제품으로 컨디션을 측정을 하고 그 컨디션에 맞추어서 한눈에 코칭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자신의 회원들의 데이터를 좀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제품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런 얘기를 해 주셨던 분들은 사실 뭐 저 선수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유명한 스포츠의학대학원의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헬스장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코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바탕으로 저희 제품을 지금 현재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체험은 1 층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제 CS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바로 왼쪽에 개인용 제품입니다. 개인용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혁신상을 받는 그 어떤 히스토리나 그런 이야기들은 뒤쪽에서 쪼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66 그램의 매우 가벼운 무게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가벼워야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만성 질환, COPD, 시비어 막 이렇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사실 이 호흡을 못 하다 보니까 근력이 감소되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개인용으로 들고 힘껏 호흡을 해야 하는 디바이스의 입장에서는 운동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디바이스는 사실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고요. 사실 요 제품은 비의료기기 제품입니다만 의료기기 제품은 저거보다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55 그램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의료기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재질로 다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하얀 부분 마우스피스 부분과 저 보라색 부분 본체 부분이 자석으로 탈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후크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은 이유도 어린아이라든가 노인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즈는 딱 주먹에 딱 잡히는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실제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떤 사이즈가 좋을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날숨만 하면은 사실 저런 필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슈퍼에서 요구르트를 하나 사고 거기에 그 계산대 앞에 꽂혀 있는 빨대를 하나 빼서 탁 꽂아 가지고 빨았습니다. 근데 그 요구르트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가 제 입천장을 탁 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날파리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들숨을 하고 또 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 방지망을 넣었습니다. 날숨과 들숨, 들숨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요 마우스피스는
물에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개인용 제품이고 일회용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 제품의 정확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센서를 쓰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게 저희의 핵심 기술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위스에서 가져온 초소형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센서의 성능이 저렇게 됩니다. 근데 저 볼륨과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센서는 차압 센서고 그 차압 센서를 볼륨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 플로우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한 2만 회가 넘게 저희가 그 미국 흉부학회랑 유럽 호흡기학회에서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파형 생성기를 구매를 해서 제품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3% 이내를 달성을 했고요. 그거를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약한 숨부터 매우 강한 숨까지 측정을 해서 그 센서가 측정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앱이 모바일 앱의 메인 화면이고요. 간략하게 자신의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활량을 측정을 하고, 저 하얀색 가운데에 세 번째에 있는 저 하얀색 원을 따라서 그 원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것이 측정된 결과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저 가이드에 맞춰서 맞춤형 호흡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된 결과는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래프와 그리고 내 폐활량, 내 폐근력, 그리고 폐나이,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통해서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인 24살이 넘어가는 성인은 1년에 20에서 30cc 정도 폐활량이 매년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근데 1년에 한 100cc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COPD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롱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적어도 1년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 히스토리가 내 폐가 뭐 달별, 연별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팀스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명의 코치가 여러 명의 그 회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다른 헬스장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믿을 수 있는 포인트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값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나 팀원들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오버뷰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폐근력이나 폐활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그 랭킹을 매겨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시스템이 왜 들어갔냐면 이 프로팀에서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프로스포츠 협회의 전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선수들을 보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왜 산을 뛰어 올라가야 하는지, 왜 이 모래사장을 뛰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코칭 스태프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제품을 통해서 비시즌 기간에 훈련한 것, 그 다음에 시즌 기간에 훈련한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심판들 있지 않습니까? 심판들이 그 전날 술을 먹는지 뭘 먹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죠. 심판들이 이 협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그럼 이걸로 컨디션 측정이 가능한데 컨디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오늘 컨디션을 보면 그 전날 무엇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폐근력입니다. 폐근력은 우리의 코어에 위치한 근육으로서 전날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하면은 폐근력은 줄어듭니다. 폐활량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폐근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앱에는 이 팀스2에 포함되는 앱에는 그 운동을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들숨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폐근력, 즉 자신의 컨디션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아까 그 웹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의 인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4 월에 킥스타터의 제품 펀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0,000 달러 정도, 120,000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 이 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 킥스타터를 한 거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호흡량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얼마나 있을까? 그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일까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와디즈나 뭐 일본의 마쿠아케나 이런 플랫폼도 좋지만 국내보다는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미국에 있는 킥스타터를 한다면 킥스타터에서 그 저거는 글로벌로 다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중국 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컨텐츠, 저희 킥스타터 페이지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용으로 가게 되면 킥스타터 펀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맞춰서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제품을 구매한 약 50%가 설문지를 통해서 봤을 때 환자였습니다. 천식, COPD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호흡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일부는 맞게 된 걸 확인을 한 것이죠. 왜냐면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나머지 반이 그 단순한 새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 반의 반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코어 타겟팅을 했었던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었고요. 그중에는 뭐 저 러시아의 뭐 이종격투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호흡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환자 쪽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의료기기 제품을 더 빨리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 대목이 저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품을 잘 만들었고 금형도 만들고 이제 제품을 찍어서 킥스타터 배송은 다 끝났고요. 그럼 그 금형을 가지고 인제 여러 가지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인제 그 제품,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아마존 입점이 인제 6월 달에 될 계획이고요. 이거 역시도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마존 런치패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은 펀딩이 일어났던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펀딩이 일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이 가장 수요가 컸고요. 그래서 독일로 인제 자체 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쇼피파이를 통해서 스토어를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이게 저 현지의 감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우리와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상반기, 저것도 한 5 월이나 6월 정도면 이제 런칭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어제 인제 제품을 막 런칭을 한 상황이고요. 그 아직 그 마케팅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분이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는 아직 감은 안 오는데요. 어제 런칭을 했는데 두 분이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하고 있고 오프라인 스토어도 기회를 봐서, 만약에 저희 같은 제품은 사실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진이나 글로써 이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스토어 일종의 이 체험관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표에는 빠졌는데 일본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증이 끝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런 어떤 제품이 그냥 자기 마켓에 어떤 유통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유통사가 일본에 있는 마쿠아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인제 제품을 본격적으로 인제 밀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마쿠아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근데 마쿠아케는 뭐 사실 다른 스토어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펀딩이라는 개념보다는 구매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이게 올해 택배로 도착한 혁신상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혁신상은 사실 그 CES CTA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써서 상을 받는 겁니다. 제품을 시연하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글을 써서 상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CES 혁신상을 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서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운이 좋게도 이번에는 이 헬스케어 쪽이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 수상 범위가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카테고리들보다는 좀 더 수상을 한 그 기업들 수가 많고요. 그래도 운이 좋게도 CES 혁신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저 네 가지였습니다. 우선 트렌드. 트렌드가 지금 현재 시대에 부합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렌드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트렌드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트렌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점점 변해감에 따라 홈 헬스케어로 이동하는 트렌드도 있고요. 뭐 이런 트렌드들에 맞추어서 그 제품이 과연 만들어진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그 단어와 주제는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인제 현실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원격 진료를 하면 굉장히 편할 거고, 뭐 심각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가벼운 질병,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증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질병, 또는 어떤 작은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뭐 케어 여부를 알 수 있는 질병들, 당뇨병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만성 질환들, 그런 질환들의 관리를 위해서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도 높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필요한지, 이런 중요성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니즈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시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특히나 원격 진료라든가 홈 헬스케어 쪽의 중요성이 인제 현실화되면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한 가지 측면으로서 개인화,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개인화되고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 이런 쪽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 우리가 느낀 그 현실성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과 같은 경우는 작고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TS나 ERS 이런 쪽의 표준에 적합한 신뢰도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서 글을 굉장히 예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글로 글을 써 놓고 그거 수정 반복을 거의 한 달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의료기기 같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집에는 내 친구들이 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가정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 홈 헬스케어 쪽의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의료기기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인데, 저거는 인제 뭐 이 제품이 정말로 뭐 기술적인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PCT라든가 뭐 개별국 진입한 특허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뭐 수상 이력, 뭐 상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까지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잘 입력을 하면 이 내년 2022년 CES 혁신상을 받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료기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는 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호흡까지도 관리를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후유증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내 폐가 예상치 정도 나와서 건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 뭐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아천식이 요즘 굉장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쓰는 체온계처럼 말이죠. 그런 제품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제품 라인업이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고 호흡만큼은 저희는 다른 것을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적어도 호흡만큼은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 가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 위치 한번 알려드릴게요. 1층 A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왼쪽으로 쭉 가시면 창공관이 있습니다. IBK 창공관이고 거기 제일 먼저 보이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질병은 COPD입니다. COPD인데 COPD는 폐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폐가 차거나 숨이 차거나 뭐 이렇게 힘드시다면 계단을 오르다거나 뭐 빠르게 걸을 때 힘드시다면 꼭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